사실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어떤 분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사실은 강서구는 사실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거기는 어차피 민주당이 우세 지역이야. 그래서 선거 보나 마나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22년 대선을 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22년 총선 때는 그 전체 다 민주당 후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대선과 그해 지방선거에서는 완전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강서구를 더 이상 이게 그 민주당의 텃밭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여기는 캐스팅 보트 지역이다. 네. 그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 정당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기준선을 가지고 평가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냉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쓰는 용어 중에 무슨 텃밭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요. 지금 요즘 국민들은 그런 거를 용인하지는 않으십니다. 나는 내가 봐서 내가 판단해서 네. 선택할 거야. 예, 그래서 그렇죠. 묻지마 선택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조심해야 하고 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번에 걸친 선거를 치러보고 역대 선거에서의 변화상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잘하고 의지를 보여주고 추진을 하고 하는 게 눈에 보였을 때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흉내만 내는 것 같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라고 했을 때는 아니야 이번에는 바꿔봐야 되겠어 이런 게 의지가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아요 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시니까 대통령의 그 힘으로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에 누가 또 대해서는 안 된다. 그쵸. 우리가 스스로 지역에서는 그래서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힘을 맞춰서 저희가 더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낮게 그렇게 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진교훈 후보가 역시 확실하게 함께 가고 있다. 압도적 추진력. 압도적 추진력으로. 네, 스칼렛님께서 강서구가 요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재미난 게 저희 강서구에 언론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요? 예, 특히 이제 국회 출입 언론인들이 좀 가깝고 이렇고 하니까 많이 사는데 그러네요. 최근에 이사를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도로가 너무 깨끗해요. 본인이 그 전에 살았던 지역에 비해서 어디 살다 온 거예요? 어쨌든 그건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도로가 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깔끔하다고 깨끗하다고. 근데 사실 그 구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이 바로바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인 부분인데 그거를 우리 진교훈 청장께서 정말 잘하세요. 그렇구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기초 단위의 선거에서는 우리 동네 살림을 누가 꼼꼼하게 살뜰하게 잘 챙기고 있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그거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것 좀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사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이 저는 김태우 당시 후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캠페인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후보로 보시기에 그분들의 전략이나 캠페인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한다고 보십니까? 저를 만나면 이제 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이번 그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후보들이요? 후보 진영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이기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거나 또 마음을 쓰지는 전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왜 진교훈이 다시 선택돼야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호소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 강서구의 시민분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내가 저분의 이야기는 정말 잊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내가 저분의 말씀을 좀 깊이 새기고 내가 정치하는 동안 저런 건 좀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뭐 좀 인상에 남는 말씀들이 있을까요? 유권자의 소리? 뭐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특히 그런 이제 생활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불편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디 뭐 무단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다든지 또 쓰레기를 뭐 무단 투기하는 일이 많다든지 이런 것부터
심지어는 뭐 은행나무가 많이 떨어지는 그 은행 열매 때문에도 너무 그 불편하다고 하는 맞습니다. 분들 네. 이런 것처럼 작지만 일상의 생활의 불편을 그렇죠.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도 네.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구청의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다 비 많이 생각이 오는 날, 듭니다. 눈 많이 오는 날, 네. 예, 출퇴근 시민길에 구청장 전화통이 아주 불이 난다는 소리를 지금 맞습니다, 듣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대규모 아이고. 개발 사업도 또 중요하고 필요한 예. 일이지만 예. 일상 속에서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네.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정말 잘하셨던 분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셨고 어, 어디에 맨홀이 열려 있네요. 뭐 어디에 물 빠짐이 잘 안 예. 가네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게 했던 게 성남시장 하실 그렇죠. 때였었는데 예. 지금 딱 진경원 청장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성남시 같은 경우에 네. 무상 시리즈를 완전히 그냥 실행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 전에 그 엄청난 청사를 지으면서 빚을 무지하게 지었는데 그거를 다 갚아버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벌어들인 세금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n분의 1로 나누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강서구에도 뭐 그런 복지 정책 같은 게 새로 도입된 게 있습니까? 뭐 당장 이제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그 경로당에 주 3일째 식사를 하던 것을 5일째 식사로 오, 뭐 예, 바꾸기도 예.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두텁게 그 보육 대책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들도 있고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확충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나오신 길에 네. 국회에 요청할 거 강서구의 민원사항 이런 것도 얘기하셔도 돼요. 예, 이 기회에 너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너무 자주 만나. 너무 자주 아니, 대놓고 딱 얘기를 해야 요거 약속 이행 안 하면 또 아, 이제 20 네네네네. 다음 선거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 빨리 네. 얘기하세요. 네. 아, 우리 장 기자님 역시 예. 대단하세요. 예, 근데 아이, 지금 중요합니다. 정말 그 제가 우리 그 정책위 의장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게 네. 중앙의 그런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일정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음. 지역의 사소한 민원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네.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예.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성함을 다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너무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도 지역구를 정말 내 집 살림처럼 챙기시는 분들이 다선 의원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한정혜 의원님이 이렇게 젊어 보이셔도 사선 의원이세요. 놀랍잖아요. 한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네, 네. 사선 국회의원을 한다는 거는 그건 진짜 쉬운 일이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진짜 피땀 눈물로 와 멕시코 궁 앞에 멕시코 궁 앞에 BTS 보니까 피땀 눈물이 바로 나오는데 아, 야 진짜, 대단하다. 와, 대한민국이 놀랐어요. 어마어마하다. 대단하더라고요. 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주 역량들이 그렇게 네.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저희가 추억의 23년 10월 강서구청장 오. 보궐선거 짧은 영상인데요. 네네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현 정부에 좀 무능하게 하고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것 같아서 그 반대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너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다. 네, 너무 개돼지 취급하는 것 같아서. 개돼지 취급을 한다. 선생님 이번에 투표는 꼭 하실 겁니까? 꼭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왜 투표를 꼭 하야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 하는 게 사실 좀 마땅치 않아요. 하는 게. 다 생각할 게 있고 하니까 뭐 저도 한편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경제 생각하는데 우리 강서 구민을 생각하면 누굴 찍을지를 다 알 겁니다. 지금 현 정... 예. 지금 다시 봐도 네. 저 때 제가 느꼈던 게 예. 그때가 처음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까지 저희가 선거를 뭐 여러 번 치러봤는데 선거 시작하자마자 공식 선거 운동 시작하자마자 의사 표시를 해주는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 보궐선거에서부터 그냥 저희 공식 선거 운동 시작되는 그때 네. 시작부터 의사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막
창문 열고. 예. 맞아. 그래서 예. 뭐지? 이러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쵸.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엄청나게 분노하고 예. 있다 이런 걸 느꼈었어요. 심판할 결심. 예, 막 무슨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딱 진짜 예. 네. 그랬던 것 구청장 같습니다. 보궐선거였던 것 같고 예. 사실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전국에서 전국에서 강서구에 아는 사람들 다 전화해가지고 투표하라고 투표 종료 캠페인. 예, 엄청 전화 많이 받으셨다고 예. 강서 구민들이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아니 울산에서도 전화가 오고 뭐 어디서도 전화가 오고. 예, 그러니까요. 지금 또 다시 선거가 다가옵니다. 26일 앞으로 남았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마지막에 한 표 호소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는 사실 39년 만에 그래도 개헌이 되겠지. 그래도 친한계는 들어오겠지. 다 안 들어와도 조경태 의원 그리고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했으니까 한지아 의원은 오겠지 했는데 결국 아무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늘 우원식 의장이 개헌 투표 이번에는 오늘만큼은 들어와 주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시고 이 개헌 투표의 의미 어떻게 보세요? 그 어제 이미 보니까 국민의힘은 전체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거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문자를 다 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 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이 좀 더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국민의힘도 그간 계속 주장을 해왔던 5.18 전문의 실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12.3 내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비상계엄과 관련한 절차 그리고 해제 절차 이런 것들을 조금 명료하게 대기구인 국회에 그 권한을 좀 부여하자라고 하는 네.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얘기를 해왔던 건데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게 어느 국민이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의원님 방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개헌안에 대해서 오늘 다시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필버네요. 다시 또 필버 전국이 되는데 이거부터 필버를 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면 다른 민생 법안들은 다 올스톱이 또 아예 되는 안 거- 된다는 얘기죠. 또. 오늘 다 처리가 예. 못한 저희가 어제 110건 남짓을 했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게 한 100건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은 그래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것들은 다 처리를 하고 네. 후임 의장이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예, 되면. 예. 예. 참 아, 깝깝합니다. 참.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제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예. 민주당 의원님 계실 때 잠깐만 죄송해요. 오늘은 국민의힘 그러고 계속 국민의힘 의원님들 인터뷰를 했는데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3개 플러스 해서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제 이것까지 하자. 조경태 의원이 본인에게 맡겨주면 개헌특위를 맡겨주면 열심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개헌안이라고 하는 게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년에 한 번씩 정도 개헌을 하는데 우리는 개헌을 너무 못하게 완전 거의 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되어서 예. 헌법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예. 못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87년 87 헌법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좀 몇십 년이 흐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상황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음. 것이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부터 일단 한번 하자. 그래서 헌법이 이렇게 조금 바뀔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게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야지만이 다른 게 되는데 권력구조 개편은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많거든요. 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는 안 하자,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이 반대하는 분들은 불법 비상계엄 옹호 세력이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후보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아직도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그 지역에서 본다면 일꾼을 뽑는 선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번에 단호하게 한번 심판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후보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잘하고 계시고 또 특히나 이란 미국의 그런 전쟁으로 인한 그런 고유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5월 29일, 30일 사전 투표 그리고 6월 3일 본 투표에 반드시 투표하셔서 민주당이 그리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 그때 저 진교훈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적 추진력 네. 맡겨보니 확실한 구청장 진교훈. 네, 이상 상임선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두 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정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분이 다음 주에 또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진교훈 TV는 아직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진교훈 네. TV도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힘을 팍팍 주시기 바랍니다.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취재 편의자 애청자 여러분 10,000명 채워주십시오. 예. 우리가 10,000명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77만 넉넉한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